그 법원이 이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개별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그 양형이나 판단의 내용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 들쭉날쭉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신뢰 확보에 분명히 저해가 되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법원도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양형 기준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립해 가잖아요. 이 영장,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영장 문제인데 제가 작년 2018년도에 법원장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국정감사 받으셨죠? 네. 그때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도 내내 영장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방탄소년단이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수사를 협조하겠다고 하시면서 영장으로 철통 방어하면서 유독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기각사유가 숱하게 났습니다. 이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영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매년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법원이 고민을 할 때가 됐다. 97년도에 영장실심 심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개별 독립된 판사가 어떻게 기각하고 인용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진리인가? 저는 그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렇게 정치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경우는 온 국민이 양분돼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법률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주거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이번 조국 장관의 동생 조건의 경우에는 판사께서 이것을 명시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분의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서로 어느 정도의 구성 틀을 갖기 위해서 논의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국민들께 공개하면 왜 안 되는지 저는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한다거나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이 계속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영장 항고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영장 항고제 시행하고 있죠. 네, 일본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판례가 축적이 되고 거기에 기준이 성립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도 물론 이제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영장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매년 이런 어떤 논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왜 늘 이렇게 그냥 개별 판사가 그리고 그 판사들이 사무분담에 의해서 왜 영장 판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또 그 판사들이 인용하거나 기각된 것들도 여기 있는 법원장님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판사만 단독 판사에만 맡겨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니까 이런 맨날 논란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계셨으니까 영장 판사가 각 개별 각급 법원장에게 뭐 권한인지 사무분담위원회의 권한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자질과 관련해서 어떤 판사들을 주로 영장 판사로 사무 배치합니까? 언론에 나오기로는 그냥 무난한 금평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고 너무 튀는 판결을 하지 않아야 되고 뭐 판결 기준이 일관적이거나 뭐 이런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은
뭐 이런 판사들을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어떤 판사를 특별히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과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각 사무분담 위원들이 동의하에 전담 판사를 지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증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법관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겠다라고 예측할까 하면 굉장히 그건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팽배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판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요번 그 조건 영장 기각한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의 증거 인멸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그것도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판사가 병원의 소견서와 자기 의견서만 놓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정황 증거나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너무 배치된단 말이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실제로 언론에 난 것으로만 봐도 그분이 거기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환자로서 더군다나 당일날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도 그렇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오히려 그것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인용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정확하게 밝히고 그 틀 안에서 했을 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법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제도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특히 구속제도와 관련해서 원래 법 취지와 현실 운영이 많이 괴리가 있거든요. 이게 구속에 너무 많은 그걸 이게 영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건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임의 수사가 불가능했을 때 강제 수사 위해서 그거 잘 알고 예.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 그것이 구속, 꼭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예,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또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한 영장 항고 제도에 관련해서 법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 논의가 있었거든요. 또 그리고 구속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거에 관해서 행정처에서도 영장 항고제 도입할 수 있지만 다만 그건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자 같이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처 입장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원에서 그걸 완전히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좀 어떤 기준 정립과 관련해서 항고제를 도입하면 기준이 정립할 수 있겠냐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아무래도 영장이라는 게 양형과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또 이게 구속제도라는 게 신속하게 어떤 결정하고 결말이 나야 되는데 항고하면 또 재항고도 이제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장시간 이제 미확정 상태로서 이게 방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